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중동에서 원유를 싣고 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상당히 긴박했다는데 그 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가 펼쳐질 게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늑구가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생포가 됐고 수술도 잘 됐다고 합니다. 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힌 상황, 일단 홍해를 뚫었습니다. 중동 상황 이후에 석유를 가득 실은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첫 소식 박지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유조선이 통과 불가로 여겨졌던 홍해를 뚫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첫 사례입니다. 당초 홍해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위험으로 우회도 어려운 구간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우선 동부 유전지대에서 1200km 파이프라인 송유관으로 원유를 보낸 뒤 서부 얀부항에서 우리 유조선에 싣고 홍해로 빠져나온 겁니다. 관련 부처와 업계 등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공조해 치밀하게 이동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우회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되. 이 유조선은 사우디 얀부항을 출발해 홍해와 아덴만을 거쳐 현재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홍해 항로가 열리면서 막혔던 원유 수송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얀부항으로 들어오는 원유는 하루 최대 약 500만 배럴. 추가 운송이 이어질 경우 석유 대란 우려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이 홍해 쪽을 통해서 원유를 갖고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그 긴박했던 과정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원 기자, 호르무즈 해협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홍해 쪽이 사실 위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홍해로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홍해에도 폭이 좁은 해협이 있는데 수년 전부터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그곳에서 군사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 이후 선박 피격 사건만 약 80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는 홍해를 그때부터 거의 이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희망봉으로 길게 돌아다녀왔던 건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좀 위험하더라도 대체 항로를 찾아야 하지 않겠냐며 홍해로 국적선을 보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육상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호르무즈 쪽이 아닌 반대쪽 홍해 쪽으로 보내서 처음으로 이번에 싣고 나온 겁니다. 오는 과정에서 홍해 쪽으로 갖고 나오는 과정에서 위험하진 않았답니까? 네, 상당히 긴박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수부가 실시간으로 선사와 선박과 소통했다고 하는데 우리 선박 위험한 구간에선 자동 식별 장치 끄고 행적을 숨긴 채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제 좀 원유 수급에 숨통이 좀 트이는 겁니까? 네, 일단은 중동에서 원유를 가져나온 새 길을 찾은 거니까요. 조금이나마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중동 4개국에 가서 확보한 원유 2억 7,300만 배럴도 홍해를 통해 국내로 들여오게 될 전망이죠. 마침 2시간쯤 뒤인 오후 9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이 화상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문제가 주제인데 해협에 설치된 기뢰 제거 등 공조를 위한 다국적 함대 구성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사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만 이루어지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 포기를 받아들였다면서 내가 협상이 열리는 파키스탄에 갈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지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말 추가 종전 협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이란전이 곧 끝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농축 우라늄을 넘기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ery important is that Iran does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ve agreed to that. Iran's agreed to that, and they've agreed to it very powerfully. They've agreed to give us back the nuclear dust.
그러면서 이란이 20년 제한이 아닌 그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걸 수용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현지 언론들은 지난 회담에서 미국이 이란에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포괄적 합의가 아닌 작은 합의라도 해서 일단 사태를 마무리하고 국내 경제에 집중하고 싶다면서 종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만약 최종 합의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체결된다면 직접 갈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Islamabad, I might go. Yeah, I might go. If the deal is signed in Islamabad, I might go. 이번 주말 추가 대면 협상이 성사될 경우 이란 전쟁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78년간 싸워온 이스라엘과 레바논도 열흘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를 일단 했습니다. 여전히 아슬아슬하지만 레바논은 일단 불안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내렸던 거리가 들썩입니다. 승리의 손짓을 보이고 도심 곳곳에선 기념 축포가 터집니다. 전쟁에 찌들었던 레바논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부터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간의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미국의 압박으로 합의된 휴전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휴전 개시 직전까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이 이어졌고 이스라엘은 휴전 중에도 레바논의 주요 거점을 계속 점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휴전이 발효된 직후 레바논 남부에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헤즈볼라는 어떤 형태의 합의로도 레바논 영토에서의 이스라엘군 주둔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를 압박했습니다. 앞서 양국 휴전 합의를 직접 발표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준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던 트럼프는 헤즈볼라를 향해선 중요한 시기에 조심히 잘 행동하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미국은 협상을 얘기하면서도 해상 봉쇄의 강도는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지구 반대편 태평양에서도 이란행 선박을 추적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합의에 실패하면 전투도 재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에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Iran chooses poorly, then they will have a blockade and bombs dropping on infrastructure, power, and energy. To Iran, choose wisely. 협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작전을 재개하겠다는 최후 경고입니다. 해상 봉쇄 작전을 총지휘하는 댄 케인 합참의장은 작전 범위가 호르무즈 해협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We are also conducting similar maritime interdiction actions and activities in the Pacific AOR against those ships that left that area before we began the blockade.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해군 중부사령부는 이란 관련 선박과 미 제재 선박에 대해 위치와 관계없이 방문과 승선, 수색, 납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공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이외 지역에서도 선박 납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72시간 동안 14척을 회항시켰다며 상선을 회항시키는 교신 음성도 공개했습니다. Motor vessel Molly, this is warship 112. We will be escorting you to your next port of call.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his is warship 112 standing by. 중동 해역 바깥에서도 선박 납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에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자,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말 협상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종전 합의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이란 전문가 바버라 슬레빈 워싱턴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번 주말 합의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Well, I would like to be optimistic, but so far I have not seen any indications that there have been any breakthroughs between the United States on Iran. Iran has not agreed, as far as I know, to turn that uranium over to the United States. And there are differences about
ballistic missiles, about the Strait of Hormuz, about sanctions relief. I think the biggest obstacle is a lack of trust, mutual trust on the part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rump came back into office, twice the United States has joined Israel in attacking Iran while negotiations were proceeding.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기본 틀에 이제 있어서는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합의가 된다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정도가 담길 걸로 보십니까? Well, having a framework deal is a great way of kicking the can down the road. So the details are not filled in. They're simply general principles for an agreement. And it would enable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the ceasefire with Iran and perhaps work on the issue of reopening the Strait of Hormuz. I don't think that Donald Trump wants a return to full-scale war. You know, we have this expression, taco, that Trump always chickens out. So it's always possible for him to reverse course and pretend that he's not done anything unusual. 미국의 상대 국가인 이란은 이번 협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할 거라고 보십니까? I think Iran wants to prevent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from starting yet another war. It wants to repair the damage that has been done over all of these weeks. It wants to try to consolidate the regime at home. We have to remember that Iran's supreme leader and many other senior leaders were assassinated in these strikes. 자, 미국 입장에서 출구 전략은 어떻게 짤 거라고 보십니까? This war is incredibly unpopular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mong many Republicans. And of course, we have elections coming up in November.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like to see the Strait of Hormuz reopened, would like to see a strong nuclear agreement that it can claim is better than what the Obama administration got. The question is, will the U.S. compromise and allow the Iranians to save face? If that comes, then I think we do have a potential exit ramp from a war.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버라 슬레이븐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네, 혈투가 시작된 부산, 고소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고소하자 한 전 대표도 맞고소하고 국민의힘도 전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러는지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고발합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유죄를 확신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오늘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본인을 향해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고 한 전 대표의 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겁니다. 전 후보는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전재수가 시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며 불법적 금품 수수를 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꼭 하라, 그 고소로 수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했고 실제 고발하자 적반하장이라며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즉각 맞고소한다고 받아쳤습니다. 본인이 안 받았다, 네 글자를 말 못하고 있잖아요.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 자체로 선거법 문제로 허위사실 공표가 되고 그걸로 인해 당선 무효가 될까 봐 저러는 것인데. 국민의힘도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및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10원짜리 하나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반복 공표했다는 것.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추경호, 유영아 의원 둘 중 한 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최종 후보를 정할 텐데 관심은 무소속 가능성이 열려있는 주호영, 이진숙 두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죠. 김부겸 민주당 후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당과 후보는 단일화에 어떤 입장인지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 후보 6명 가운데 추경호, 유영아 의원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최종 후보는 오는 26일 선출합니다. 변수는 경선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 조 의원은 여전히 무소속 출마 각오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고 이 전 위원장도 무소속 출마를 고수하며 대구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일찌감치 지역을 누비고 있는 상황.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나오신 분이요. 네, 민주당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단일화 없인 승리가 어렵다는 야권 위기감도 크지만 본경선에 오른 유영아 의원은 채널A에 단일화는 절대 안 한다며 당이 바보되는 일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단일화는 저희 당내에서는 제가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는 현역 김영환 지사와 윤갑근 후보자의 본경선으로 27일 최종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강부인입니다. 6월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는 몇 곳에서나 열릴까요? 그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된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본선 나가려면 이들은 지역구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 의원을 다시 뽑죠. 그런데 이들이 4월 30일 이전에 사퇴를 할 경우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그 지역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4월 30일 이후에 사퇴를 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에선 마땅한 후보가 없을 경우 괜히 질 수 있느니 4월 30일 이후 사퇴해서 내년에 선거 치르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그럼 지역구를 1년 가까이 비워두자는 얘기냐 반발이 나왔고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 꼼수는 없다며 모두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자, 재보궐은 최소 12곳. 그야말로 미니 총선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대양을과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경기 하남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까지 오는 6월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모두 12곳, 모두 민주당 지역구입니다. 한 곳이라도 지면 의석수가 줄어드는 상황. 아슬아슬한 일부 지역은 후보 사퇴를 빌어 보궐선거 미루자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후보를 못 찾았는데 또 일부러 막 사퇴하고 막 빨리 사퇴해서 그걸 비워놓고 그럴 거는 또 없지 않겠나. 그러나 정청래 대표 오늘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런 꼼수를 쓰지 않겠습니다. 1년 늦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부산 북갑도 보궐선거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인 전재수 후보는 4월 31일 전 사퇴를 약속했습니다. 이 말 저 말 필요 없이 보궐선거는 반드시 열린다. 100%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후보를 안 내면 민주당이 버린 지역이라고 당원에게 욕먹는다고 했습니다.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은 부산 북갑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보기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생각이 달라지는 그래요. 겁니다. 저울추가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가는 두 사람의 만남인데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은요, 막걸리 마시면서 환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TK 신공항을 국가 지원을 해달라. 또 박탈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예우 복원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돌아가면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정계 은퇴 선언한 홍 전 시장을 향해서요. 낭만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나중에 막걸리 한 잔 나누시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제안이 1년 만에 성사가 된 겁니다. 2023년 5월에요. 야당 대표와 대구시장으로 면담한 이후 약 3년 만에 공식 만남입니다. 자, 이제 만남의 시점이 이제 또 관심인데 TK 신공항 지원 부탁했다 이러면서 사실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이번 회동을 놓고요.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TK 승리를 원하죠. 또 홍준표 전 시장은 TK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길 원합니다. 홍 전 시장은 어제 보름 전에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오찬하자는 연락이 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공교롭게도 홍 전 시장이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지지한다 그런 의사를 밝힌 직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 홍 전 시장 오늘 선거 얘기는 일체 없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청와대도 통합행보 일환이었다라고 선은 그었습니다. 통합행보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제 보수 통합 얘기하면서 홍준표 전 시장을 뭐 어디다 쓸 거냐 네.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도 오갔을까요 오늘? 그러니까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두 사람 만남에 대해서 이 부분도 바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 통합 계속 해왔고요. 원하고요. 홍 전 시장은 정치 재개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 이런 글도 올렸어요. 마지막 인생 나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요. 오늘 뭔가 자리를 제안하기 위한 그런 회동 아니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아니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치권은 그 자리가 사실 관심일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인생 나라 위한 열정 어떤 자리가 지금 뭐 나옵니까? 이거? 일단은 홍 전 시장의 주변에선 이렇게 얘기하죠. 총리는 돼야 하지 않겠냐 이런 건데요. 이제 홍준표 총리설에 대해서 최근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총리가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완벽히 공유하고 또 아주 신뢰가 두터워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겠죠. 다만 한 친명계 관계자는 두 사람이 오래된 관계다. 뭐 총리 제안 못할 것 없다. 이런 반응 보이기도 했습니다. 홍 전 시장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입각설, 총리설 물어보니까 너무 나간 얘기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만남 국민의힘은 뭐라고 합니까? 일단 이 대통령이요. 앞서서 서울시장 후보 됐죠. 정원호 전 구청장 또 하정우 AI 수석 국감 후보로 거론되는데 이렇게 띄우면서 또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김부겸 그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런 홍준표 전 시장까지 만나면서 명백하게 선거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자, 현장에서 묻다. 오늘은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선관위와 공동기획한 이번 편 경북 유권자들은 일자리 보건 교육을 1순위로 꼽았는데요. 전국에서 인구 소멸이 가장 빠른 지역, 학교도 보건소도 부족한 이곳 참 어려운 문제 들고 후보들한테도 가봤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요 LG, 삼성, 대기업이 있는데 다 뺏겨갔잖아. 빈 털털이라 지금. 그리고 애기 안 태어나지. 초등학교 없어지지. 도공수 같은데 문이나 좀 안 닫으면 좋겠어. 자꾸 줄어들고 사라지는 경북 현장으로 갑니다. 고령군에 단 하나뿐인 일반 고등학교. 저녁 7시 고3 학생들 공부 중인데 버스는 끊겼습니다. 12시간 50분 후에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솔군의 집은 고령 운수면 학교까지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배차 간격이 한 2시간 정도 돼가지고 한 번 놓치면은 또 뭐 부모님 불러가지고 차 타고 이래야 되죠. 그나마 지자체 지원으로 학생은 1,0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택시가 생겨 다행입니다. 너 공부 잘했나? 네네. 그럴 수가 없어요. 만 한 7,000원, 다산은 38,000원 돈 나오고. 영양군 어르신들은 아프면 걱정입니다. 아침에 넘어져가지고 가슴이 아파. 요요가 아파가지고 배가 부러졌나. 그럼 좀 빨리 가시지 왜 이제 가세요? 차 있나? 바로 옆 청송군으로 병원 원정 가는데 그 버스도 하루에 7대뿐입니다. 진료 결과는 타박상. 다이다 배가 아프지 다이다. 아이고 안 먹다. 동행한 딸이 한숨 돌린 이유 근처에 큰 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랬으면 너무 입원해야 돼. 네. 차가 없어 지금. 이런 것들을 막 취재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도지사 후보들 만날 거예요. 도지사 좀 물어봐줘서 저 사람들이 진짜 이거 큰일이다 이거. 집 지근거리에도 보건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간 이유 열렸어도 염할머니는 가봤답니다. 갔다가 감기 그 정도? 크게 병원처럼 있지 않거든요. 도내에 200개 넘는 보건지소가 있지만 공보위가 상주하는 건 단 2곳뿐입니다. 이제 남자 선생이 그것도 한 달에 어느 날 오는 날이 있더라고. 우리들한테 전화 와요. 선생님 오셨다고 그래. 근데 이제 남자 선생 없어진다 하더라 하기야. 그 제대하셨대요. 네. 경북 인구는 매달 수천 명씩 줄어 250만 명도 안 됩니다. 전국 중 가장 빠른 감소 속도입니다.
이제 여야 후보들 찾아갈 차례입니다.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닙니다. 2만 5천 명 빠졌어요. 그래서 해법은 뭘까요? 결혼하고 애를 놓고 하려면 관련돼 있는 학교, 그다음 병원 이런 인프라들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벤처밸리. 한 10년이 고비입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되고 인프라도 교통 문제도 교통. 농업, 이업, 수산업을 대전환해가 여기 일자리 만들고 관광산업 만들고. 이렇게 하면 소멸 위기 막을 수 있을까요? 또 뭐 정치인도 누구 해주나. 맞아, 사람이 싹 죽는데. 현장에서 묻다 백승현입니다. 어제 자정까지 이어진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국회가 법정 같다며 이럴 바에야 그냥 법무장관이 지휘해서 공소 취소하고 책임지라며 민주당과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깡패라고 부르면서 특검까지 예고했습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대통령 공소 취소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개인적으로 공소 취소를 검사 생활 거의 3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밤 11시 넘게까지 진행된 국회 청문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열심히 일한 검사들을 죄인으로 몰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마치 이 국회가 법정처럼 느껴지고 제가 위원장님을 아까 실수로 재판장님이라고 부를 뻔도 있습니다. 네, 그만하세요. 들었습니다. 정치검찰의 전형이에요. 이 전 총장은 이럴 바에야 차라리 법무장관이 책임지고 공소 취소를 하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공소 취소를 차라리 하시고 정치적인 법적 책임을 지시는 것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 깡패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향해 고개에 빳빳이 들고 삿대질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무례하게 구는 국가 공무원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검찰입니다. 검찰 깡패들입니다. 범여권 위원들은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예고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수사검사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검사 소환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어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대장동 수사팀 이모 검사의 극단 시도 사실이 알려지자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공개 발언에 나섰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며 검사 소환 자제도 요청했습니다. 다수의 담당 검사 수사관들이 증언대에 서게 되었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검사는 암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상태에서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 집행관이 병원을 찾아와 동행명령 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장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황인데도 구인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가족에게 명령장을 전달하려다 결국 돌아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조특위는 이 검사 상황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분이 어느 건강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알 기회도 없었고 우리가 이 검사 얼굴을 몰라요. 국조특위 관계자는 상태를 알고 집행을 중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전 5월드를 탈출했던 늑대, 늑구를 9일 만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건강 상태도 비교적 양호했는데 위에서 낚싯바늘이 발견돼 제거했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울가에 늑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 8일 대전 5월드를 탈출한 늑구입니다. 수색 대원들이 늑구를 들것에 싣고 조심스레 옮깁니다. 좀 잘 쉬어요. 오케이. 산소 드세요. 잘 쉽니다. 일단 빨리 옮길게요. 어제 오후 공원과 야산 정상에서 늑구를 봤다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색 당국은 드론과 군경 등을 동원해 포위망을 좁혔고
마침내 오늘 새벽 늑구를 포착했습니다. 긴장 속 대치 끝에 20m 거리에서 마취총 한 발을 쏴 명중시켰습니다. 마취총을 맞은 늑구는 10여 분간 달아났는데요. 이곳 개울에서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아니면 못 잡겠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러로 약간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 테러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동물병원으로 옮겨진 늑구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윗속에서 길이 2.6cm의 낚싯바늘과 생선 가시, 나뭇잎 등이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배를 채우려 물고기를 잡아먹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분변이 꽤 차 있어서 하여튼 먹이 활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늑구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좀 많이 불안도 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무사히 건강하게 잘 돌아와서 막 눈물 날라 그래. 동물원 측은 늑구가 안녕을 찾을 때까지 격리 공간에서 보호하다 가족이 있는 공간에 합사할 계획입니다. 늑구 건강 상태와 시설 정비 상황을 고려해 재개장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투견 도박에 이용된 개들입니다. 인적이 드문 야산 공터에서 투견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배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도로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경찰이 입구를 막고 검문합니다. 불법 투견 도박장이 있다는 동물단체 제보로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빠져나오는 차량들입니다. 눈치를 챈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입구 쪽으로 모여있고 막 차량도 몰리고 클락션도 울리고 되게 말 그대로 좀 아수라장인 상태였거든요. 트렁크에서 개를 발견한 경찰. 단속하려 하자 운전자가 거세게 항의합니다. 이까지 하고 있는 거 너요 나를 모르겠고요. 나는 대기하는 게예요. 대기하는 게. 차들을 거슬러 올라가니 가드레일에 개 한 마리가 묶여 있습니다. 개를 먹고 놓고 갔어. 미쳤나 봐. 난간 아래에도 놓고 간 개들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몸에는 상처가 한가득입니다.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인 투견장도 모습을 드러내고 투견을 중단시킨 용도의 둔기, 핏자국이 가득한 수건, 개에게 사용된 걸로 보이는 수의약품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투견장은 차량이 접근하기 좋으면서도 인적이 드문 공터입니다. 투견 운영자들은 이렇게 외진 장소를 골라 옮겨 다니며 불법 도박장을 열었습니다. 이날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은 사람은 60명이 넘습니다. 실제 투견 도박에 참여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투견 운영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 확인을 하는 도중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도로 중앙 분리대까지 넘나들며 필사적으로 도주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도망친 이유 지명 수배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차량 옆에서 경찰과 대화하던 남성. 벼란간 몸을 틀어 달아납니다. 경찰관들이 우르르 남성을 쫓습니다. 남성은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분리대도 훌쩍 뛰어넘습니다. 추격전은 300m 넘게 이어지고 거리가 점점 좁혀지자 남성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달아나던 남성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도주로가 막히고 마는데요. 이 울타리를 넘어 도망가려다 넘어지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어나려는 찰나에 제가 달려가서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어나려고 하길래 뒤에서 이제 안았고. 붙잡힌 남성은 20대 한모 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알고 보니 한 씨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는데 지난 2월 보석이 취소됐는데도 도피 행각을 벌여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한 씨 신병을 검찰에 넘기고 음주 의심 신고를 한 시민을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속도 위반 같은 과태료 안 내고 버틴다고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동 판독 시스템이 다 잡아내는데요. 주요 고속도로에서 일제 단속에 나섰는데 무려 1000대가 적발됐습니다. 단속된 운전자들 되레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서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오는 승용차를 경찰관이 불러세웁니다. 과태료나 자동차세가 30만 원 이상 미납된 고액 체납 차량을 자동 판독해 적발한 겁니다.
선생님이 총 8건 해가지고 54만 5천 원 쓰신데요. 속도 위반이 대부분이시고. 차주들은 체납액을 납부하면서도 몰랐다며 적반하장, 짜증내기 일쑤입니다. 오늘 처음 하신 거예요? 안내서를 따로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으니까 얘기죠. 연락 와야지 차게 진행됐는지 안 되냐고 묻는다. 그러게 알겠어. 경찰이 어제 전국 8개 고속도로에서 6시간 동안 단속했는데 1,000대 이상의 차량을 적발해 미납과태료 5억 4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교통과태료는 누적 체납액이 1조 1,447억까지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연초부터 강력하게 징수 강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체납액 증가 구조가 좀 감소하고 있는 것. 경찰은 악성 체납을 뿌리 뽑겠다며 오는 6월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우입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10대 조폭들. 범행 현장의 CCTV 화질이 나쁘다는 점을 믿고 큰 소리치며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화질을 개선하자 상황은 반전됐는데요. 송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계단에 몰려있는 남성들. 잠시 후 머리를 움켜잡더니 몸을 웅크리는 남성이 보입니다. 10대 6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겁니다. 피해자는 안화골절, 치아탈구 등 최대 전치 5주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CCTV도 검찰에 넘겼는데 화질이 나빠 범행 장면이 식별되진 않았습니다. 10대들은 검찰 조사에서 CCTV 영상 속 인물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폭행 사실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CCTV 화질 개선을 요청하면서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피의자가 신고 있던 독특한 명품 운동화와 유사한 신발이 포착됐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뻗기 위해 발을 움직이는 모습,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는 장면까지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들을 조폭이라고 소개하며 소년 전과를 갖고 있는 10대도 있었다며 수사를 비웃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가해자 10대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광민경 기자 나왔습니다. 첫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네, 새벽마다 소주가 사라졌어요. 네, 제주도 식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식당에 들어오는 한 남성,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 바지 주머니에 쓱 집어넣고 나오는데 자세히 보니 소주병입니다. 며칠 뒤 또 나타난 남성, 소주 한 병을 꺼내 들고 사라집니다. 간이 커진 걸까요? 2시간 뒤 또다시 식당으로 온 남성. 이번엔 가방까지 들고 와 소주를 담아 달아나려는 순간 결국 잠복하던 경찰의 덜미가 잡힙니다. 잡고 보니 직업이 없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이곳에 무려 9번이나 무단으로 들어와 소주를 훔친 걸로 보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좀도둑도 다 잡힙니다.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대낮 추격 전, 저 차량이 지금 달아나는 거예요? 네, 대낮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추격전입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찰차 블랙박스 시점인데요. 앞쪽에 아파트 단지 쪽으로 좌회전하는 저 승용차 보이시죠? 추격하는 경찰에 당황했는지 잠시 멈추더니 후진을 하며 경찰차를 쿵 들이받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추격전이 계속됩니다. 결국 차에서 끌려 나오는 20대 남성. 경찰관이 단숨에 제압해 수갑을 채웁니다. 대체 왜 도망가는 겁니까? 네, 알고 보니 마트 앞에 시동이 걸려있던 남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던 거였습니다. 이 남성 면허도 없었고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사건도 보겠습니다. 멧돼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달리는 승합차로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돌진합니다. 충격에 차량도 크게 흔들리는데요. 차량을 들이받고 쓰러졌던 멧돼지, 다시 일어나더니 이번엔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옆길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멧돼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엽사에 사살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멧돼지가 들이받은 승합차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광민경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던 유튜버 전한길 씨.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김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는 유튜버 전한길 씨.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로에 섰다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풀려났습니다. 아직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판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대통령의 160조 원대 비자금설 등 자신의 의혹 제기는 정당했다며 현 정부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혹 보도가 재인용입니다. 재인용. 이것이 무슨 가짜 뉴스입니까? 법으로 보장된 권리 그것을 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전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전 씨 혐의에 대해선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혐의에 다툼이 있다거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울산에 있던 석유 90만 배럴의 북한 유입설을 제기해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채연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수사를 받았던 인물이죠.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던 아파트 220채에 대해 재산 동결이 해제됐습니다. 소송에서 진 검찰이 추징할 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보고 포기한 건데요. 송진섭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차명 재산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도 등 명의로 차명 소유해온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총 1,157억 원 규모의 재산을 5회에 걸쳐 동결하는 횡령 혐의를 수사하며 유 전 회장 차남의 프랑스 부동산까지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 안성시 아파트 220여 채 동결을 해제했습니다. 유병언 일가 차명 보유 의혹이 있는 아파트였는데 명의자들이 실소유가 맞다며 소송을 내 승소한 겁니다. 대법원은 차명 재산이라는 물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유병언 일가 재산 환수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패소로 추징 보전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진 것이라며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동결한 유 전 회장 일가 차명 의심 재산에 접수된 민사소송은 총 12건. 이 중 정부가 승소한 건 2건뿐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딸의 위장 전입 의혹에 이어 여권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적이 영국인데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은 건데요. 신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오늘도 불발됐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가족의 여권 발급 내역입니다. 딸 신모 씨가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은 건 지난 2022년 11월. 지난해 1월 이 한국 여권을 사용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신 씨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습니다. 신 씨가 영국 국적 취득 사실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서 한국 여권 재발급이 가능했던 건데 현행법 위반입니다. 신 후보자의 딸은 한국 국적 상실 이후에 서울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처럼 전입 신고를 해 위장 전입 의혹도 벌어진 바 있습니다. 신 후보자는 착오라고 했지만 국적 상실 신고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 불찰입니다. 천 의원은 알고도 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유독 작년은 아들이 국적 상실 신고를 한 이후에도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2022년에 한국 여권 재발급을 받았고 심지어 사용까지 했습니다. 외국 국적자의 주민등록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나 대출 제약이 적고 여권을 유지할 경우 입국 시 편리합니다. 채널A가 여권법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신 후보자 측은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오늘도 보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 이번 배당에 특별 배당을 얹어줬습니다. 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2조 원 넘는 배당이 돌아가는데요. 오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주주들에게 지난해 결산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한 45,000원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예상보다 훨씬 많이 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았던 상황이고 배당까지 어느 정도 받게 돼서 총 3조 7,500억 원 규모의 결산 배당 중 2조가 넘는 금액이 419만 명 소액주주,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당금을 받은 개인 주주들의 인증글이 쏟아졌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다, 소고기를 사 먹고 주말에 쉬겠다 등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보통주 한 주당 566원으로 기존 분기 배당 361원에 특별 배당 205원이 더해졌습니다. 특별 배당이 포함된 것은 5년 만입니다. 2025년 연간 9조 8천억 원의 정규 배당과 함께 1조 3천억 원의 추가 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연말 기준 9,700만 주를 넘게 보유하고 있어 이번 결산 배당금으로 약 551억 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일 기아를 시작으로 24일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도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냉면 한 그릇 어느새 거의 2만 원. 그래도 저렴했던 이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한우와 별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무섭게 오르고 있는 밥상 외식 물가 알아보고 왔습니다. 한 냉면집 앞 가격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한 그릇당 2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입니다. 훌쩍 뛴 미국산 소고기 가격에 마트에서 장을 보던 시민들도 발길을 돌립니다. 2,000~3,000원 올랐어. 이거 살려다 닭가슴살하고 한우 그걸 비싸가지고. 옛날에는 싼 맛에 그냥 먹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왕이면 한우 먹어요. 올해 1분기 한우와 미국산 소고기의 가격 차이는 2,711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파는 식당들은 가격 인상도 못하고 소가리를 합니다. 지금 보면 한 30%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저가리자리나 싶기도 하고요. 중동 전쟁과 고환율 여파로 먹거리 물가가 오르자 가성비 식당엔 줄이 이어집니다. 기본이 이제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웬만하면 도시락 같은 거나 편의점으로 때우게 되는 것 같아요. 3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찾는 특별한 점심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찰 공양간인데요. 공양밥으로 건강 챙기고 자연 즐기며 끼니 해결하는 학생들. 김승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도심 속 사찰에 앳된 얼굴의 대학생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네. 식당 말고 왜 절에 무료기도 하고 맛있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니까. 격주 금요일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공양밥을 먹으러 온 겁니다. 오늘 메뉴는 채소 비빔밥과 시원한 오이 냉국입니다. 1년에 한 번 나오는 상추라서 이번에 준비를 했어요. 직접 받아봤습니다. 공양가는 점심을 먹으러 온 학생들로 가득 찼는데요. 자리에 앉아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치를 또 즐기면서 식사를 하기에도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절밥 같은 경우는 보통 안 남기잖아요. 평소에 그냥 막 남기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그런 점이 좀 마음에 들어요. 외국인 유학생들도 사찰을 찾았습니다. 제가 제식이라 셀 수 없는 정도 아마 많이 온 것 같아요. 봄이라서 꽃 피우는 시기라서 좀 재밌게 굽고 덕 나오는 날에는 특히 좋아요. 오늘 개운사엔 70명이 방문해 점심을 먹었습니다. 공양밥 체험을 하려면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청하거나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교황의 입에서 폭군이란 단어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톨릭 예산을 자르고 미국 대통령과 미국인 교황의 충돌이 최고조를 치닫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4개국 순방 중인 최초의 미국인 출신 교황 레오 14세가 카메룬 연설에서 폭군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The world is being ravaged by a handful of tyrants, yet is held together by a multitude of supportive brothers and sisters.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종교와 신의 이름을 군사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조작하는 이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박에 나섰고 교황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The Pope made a statement. He says Iran can have a nuclear weapon. I say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미 언론 매체는 트럼프 정부가 카톨릭 단체 아동복지 예산 162억 원을 중단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펜타곤 예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예배에서 성경 기도문을 낭독했는데 영화 대사였던 겁니다. The path of the righteous man is beset on all sides by the iniquities of the selfish and the tyranny of evil men. 펜타곤은 성경 구절의 일부가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중일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중국 대사관으로 날아온 살해 위협이 담긴 문서가 또 발단이 됐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 주일 중국 대사관 정문 앞에서 차량 한 대가 음악을 크게 틀고 꼼짝 않고 서 있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다가오자 급히 이동합니다. 차도를 통제하고 운전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해 조사합니다. 지난달 24일 흉기를 가진 현직 자위대원이 대사관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사건 이후 경비가 강화된 건데요. 하지만 주일 중국 대사관은 사건 전후에도 살해 협박 등이 있었다며 일본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엔 일본에 있는 중국인을 모두 없애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가 왔었고 지난달 31일에도 SNS를 통해 대사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위협을 받았다는 겁니다. 중국 측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에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행정기관에서 중국산 IT기기 퇴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안을 이유로 정부 인증을 받은 IT기기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조달해서 사실상 중국 제품이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중국의 한 관광지에서 수년 동안 공연을 했던 코끼리의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코끼리의 발 한번 잘 보시죠. 장하연 기자입니다. 코끼리들이 언덕을 오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코끼리 발 속에 사람 발이 보입니다. 최근 중국 허난성 한 관광지에서 공연 중 찍힌 영상인데 사람이 연기한 것 아니냐며 논란이 됐습니다. 공연장 관계자들은 코끼리는 사실 대형 모조품이고 직원 2에서 4명이 함께 내부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인정했지만 관객들은 몇 년간 속았다며 논란이 됐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개의 목줄을 무자비하게 잡아옮기고 강하게 누릅니다. 아예 목줄을 손잡이 삼아 개를 끌고 다닙니다. 휴가를 맞아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펫시터에 맡겼는데 남자친구까지 데려와 학대를 했던 겁니다. 2년 전 발생한 이 사건이 이달 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당시 고스란히 찍힌 범행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커다란 우박이 쏟아집니다. 승용차 앞유리 곳곳에 금이 갔고 우박이 그친 뒤에 보니 뒷유리가 아예 부서진 차도 있습니다. 이틀 전엔 미네소타주에 야구공만한 우박이 호수 위로 쏟아지면서 마치 물이 솟구치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인도에서 병원을 털려던 남성이 셔터에 몸이 끼어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요? 임종민 기자가 전합니다. 사다리에 올라간 남성이 머리가 끼인 듯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힘겹게 몸을 빼내자 아래에 있던 경찰의 손에 그대로 붙잡힙니다. 인도의 한 병원에 절도를 시도하려 침입한 남성인데
셔터를 들어 올리고 몸을 넣던 중 그대로 갇혔던 겁니다. 한 남성이 배 위에서 새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남성의 옆에선 바베큐가 구워지고 있는데 익힌 고기를 먹이로 준 겁니다. 영상 속 남성은 브라질의 유명 인플루언서인데 이 영상을 공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최근 우리 돈 약 3억 원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야생동물에게 익힌 고기를 먹인 행위가 불법이라고 봤는데 이 영상을 공개해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는 괘씸죄에 걸려 벌금이 커졌습니다. 소총을 든 군인들이 하늘 위로 사격을 시작하고 수레 위에 놓인 대공포도 불을 뿜습니다. 자세히 보니 대공포를 끄는 건 소 2마리입니다. 최근 쿠바의 온라인 매체가 드론을 막을 쿠바의 비밀 무기라며 공개한 군사훈련 장면인데 소달구지에 얹어진 대공포의 모습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남부에 비가 이어지고요. 남은 주말은 전국이 맑고 낮 동안 덥겠습니다. 경남에 최대 40mm, 전남에 최대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해당 지역에는 밤사이 강한 바람도 동반됩니다. 한편 중부지방은 대기 건조가 여전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불조심해야겠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며 낮 기온 다시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27도로 오늘보다 5도 높고요. 춘천도 27도로 중부는 일교차 20도 안팎으로 벌어집니다. 주말까지는 맑고 고온 현상이 나타날 텐데요. 절기 고고인 월요일 전국에 비가 오며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